XRP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가격부터 계산합니다. XRP가 10달러가 되면 얼마, 100달러가 되면 얼마, 1000달러가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XRP 가격이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아서 XRP가 정말로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계 퇴직연금,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거대한 기관 자금이 들어와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까요?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XRP가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알트코인인지 아니면 앞으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산인지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매매할 수 있는 슈퍼트레이더 자동매매 봇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모바일 링크로, PC가 편하신 분들은 PC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관 자금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위험한 투기 자산으로만 보던 기관들이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자산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XRP 투자자들이 봐야 할 부분은 단순합니다. 전통금융의 거대한 자금 중 아주 작은 일부라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만 들어온다면 그 돈이 비트코인에만 머물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문을 열고 그 다음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주요 자산으로 관심이 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60조 달러 중 1%만 XRP로 들어오면 XRP가 몇백 달러, 몇천 달러 간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ETF 구조, 거래소 유동성, 기관의 매수 방식, 시장 심리, 비트코인의 방향이 모두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 예언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가능성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직 전통금융의 큰 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커질수록 XRP 같은 자산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토로 CEO의 발언과도 연결됩니다. 이토로는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해온 플랫폼입니다. 이토로 CEO는 과거 고객들이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활발하게 거래했던 시기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토크나 디지털 자산의 장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중요한 건 XRP를 직접 띄우는 한 문장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전통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일시적 유행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코인을 위험한 시장으로만 봤다면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바뀌는 흐름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CEO의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녀는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원자적 결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거래와 결제가 동시에 끝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전통 금융에서는 거래가 끝나도 실제 정산은 나중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도 장이 끝난 뒤 여러 기관들이 서로 데이터를 맞추고 장부를 확인하고 결제 작업을 처리합니다. 은행, 증권사, 결제기관, 보관기관이 서로 숫자를 맞추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이 과정이 훨씬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 기록은 투명하게 남고 소유권은 토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은 줄고 속도는 빨라지고 시스템은 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XRP와 연결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말한 블록체인의 장점은 단순히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제, 송금, 토크나 빠른 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XRP 레저 같은 네트워크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강한 소사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확실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제 결제망, 토크나 자산, 스테이블 코인, 빠른 정산 시스템을 만들 때 비트코인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속도, 수수료, 규제 대응, KYC와 AML 같은 부분에서 결제 인프라에 맞는 별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RP 투자자들이 봐야 할 것은 비트코인이냐, XRP냐의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고 XRP는 결제 유동성 이동에 특화된 인프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은 경쟁만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크나 흐름까지 더해집니다. 앞으로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토큰화되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결제는 빨라지고 비용은 낮아지고 기록은 더 투명하게 남습니다. 이런 시장이 커질수록 자산은 빠르게 이동시키고 결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를 출시하고 XRP 레저를 결제와 송금, 토큰화를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으로 설명했다는 점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XRP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는 코인이 아니라 점점 제도권 금융의 언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가장하면 안 됩니다. ETF가 나왔다고 가격이 바로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자금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제도권 금융은 항상 규제, 보관, 회계, 리스크 관리 같은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깔리고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 가격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규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명확히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코인은 증권으로 볼 것인지, 어떤 코인은 상품으로 볼 것인지, SEC와 CFTC 중 누가 감독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려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 구조가 명확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거래소와 플랫폼은 어떤 기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 규제 명확성은 오늘 당장 XRP 가격을 올리는 재료라기보다 앞으로 기관과 기업이 XRP 생태계에 들어오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단기 호재보다 장기 재료 기반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리플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전략도 중요합니다. 리플은 TRM 랩스의 비콘 네트워크 창립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비콘 네트워크는 실시간 암호화폐 범죄 대응 시스템으로 소개됩니다. 쉽게 말해 해킹, 사기, 불법 자금 이동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결제 기업, 법 집행기관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은 XRP 투자자들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면 가격 상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 해킹, 자금 세탁 문제를 줄이고 규제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기를 봤습니다. 가짜 브레드 갈링하우스 영상, AI로 만든 리플 사칭 광고, XRP를 보내면 2배로 돌려주겠다는 사기,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서 접근하는 가짜 관리자들까지 정말 많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지려면 이런 문제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시드 구문을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XRP를 보내면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플이 비콘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규제기관과 금융기관에게 리플이 불법 자금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제도권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보안 기준에 맞춰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내용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전통금융의 큰 돈은 아직 디지털 자산 시장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은 결제와 정산, 토큰화 시장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XRP는 이 흐름 속에서 결제와 유동성 이동에 특화된 자산으로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규제 명확성과 리플의 컴플라이언스 전략은 장기적으로 XRP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면 안 됩니다. XRP가 무조건 몇백 달러, 몇천 달러 간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격은 결국 시장 전체 유동성, 비트코인의 방향, 기관 자금, 규제 환경, 실제 사용성까지 함께 맞아야 움직입니다. 지금 리플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단기 호재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 연금과 기관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토큰화와 빠른 결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미국 규제가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그리고 리플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확보해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XRP는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알트코인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결제, 토큰화, 제도권, 금융 인프라라는 흐름 속에서 보면 전혀 다른 자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감에만 취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단기 가격이 답답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XRP가 실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 얼마나 깊게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결국 리플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뉴스 제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큰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XRP의 역할이 커진다면 지금의 가격 논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리플 XRP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기 전 리플로 돈을 벌 수 있는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지표는 일목균형표를 변형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인 일목균형표를 사용해 리플을 트레이딩하면 의외로 손절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에 맞는 수식을 넣어 트레이딩을 해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수식을 변경해주고 쓸데없는 선을 모두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목균형 차트 세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목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노란색 구름대입니다. 코인 캔들이 이 구름을 뚫어주면 일목구름은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로 상승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 구름대를 캔들이 하향 이탈하게 되면 구름은 이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일목균형을 활용해 리플을 매매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리플 일봉 차트입니다. 매수 타점은 이 구름을 완전히 뚫어주는 첫 번째 캔들이 발생 후 다시 이 구름의 지지를 받는 캔들 종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 뒤로 가격은 상승했고 다시 캔들이 이 구름에 닿으면 익절을 합니다. 일목으로 리플을 매매 시 5분봉을 사용해 데이 트레이딩으로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5분봉 트레이딩도 일봉과 매매 방식은 동일합니다. 리플이 저녁 9시에 첫 돌파를 했고 다시 이 노란 구름대의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매수 이후 밤새 상승하다가 다음날 오전 9시 구름대에 닿았을 때 익절을 하게 됩니다. 10시간 만에 리플은 5.4%가 올랐고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25%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분봉 데이 트레이딩은 리플 외에도 다양한 세력이 들어온 코인을 아침에 매수해 오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2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 업그레이드된 일목균형을 차트에 넣고 5분봉 매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차트 세팅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신청서가 나옵니다.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리플바 일목균형표 적으시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일목 차트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제히 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